예, 이번 시간에는 호수의 부역량화 두 번째 파트로 한국형 부역량화 지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예, 앞서 칼슨이 만든 트래픽 스테이트 인덱스 부역량화 지수 또는 역량 상태 지수라고 부르는 TSI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은 투명도를 기본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투명도와 클로로필 TP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상관관계를 대입해서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호수에 대해서는 이 경험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호수를 대상으로 이 TP와 클로로필 TP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그런 그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비슷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계수를 좀 우리나라 호수에 맞게 조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큰 차이가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폭우가 내리면서 부유토사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또 체류 시간이 짧은 호수들이 많아요. 체류 시간이 짧은 호수에서는 그 여름의 홍수기에 인농도는 높은데 식물 플랑크톤이 잘 자라지 못하는, 미처 자라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체류 시간이 짧아서 그런 거죠. 인공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연호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데이터들이 잘 맞아요. 그런데 인공호의 경우에는 그 자연호에서 얻어지는 경험식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험식을 좀 사용해서 이 지수를, 계수를 조정하자, 이런 개념이죠. 우리나라 호수에 대해서 이 투명도와 클로로필의 상관관계 이런 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대시드 라인이 칼슨이 제안했던 선이고, 그 다음에 이 점선이 OECD의 그 선이고 한데, 우리나라 호수들은 좀 그보다 좀 아래에 있죠. 투명도가 참 작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으로 된 부분들은 아주 투명도가 작습니다. 클로로필에 비해서. 그건 뭐냐면은 이 무기 부유 물질이 많이 들어왔다, 또는 식물 플랑크톤이 아닌 낙엽 부스러기 같은 그런 오게닉 드브리가 많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호수에서 적용할 때는 여름 홍수기에 흙탕물이 들어온 것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절로 볼 때 한 뭐 7월, 8월에 장마철의 데이터를 빼고 평가하던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 수치가 그 자연호보다는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죠. 투명도가 좀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TP와 클로로필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그 인농도에 비해서 클로로필이 조금 낮은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자연호의 데이터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죠. 그것은 E는 많은데 식물 플랑크톤이 잘 성장하지 못했다. 그것은 대부분 그 체류 시간이 짧은 곳입니다. 체류 시간이 짧은 그 하구호 뭐 이런 곳에서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 계수가 우리나라 호수에서 조금씩 다른 것을 보인다. TP와 투명도의 관계, 또 클로로필과 SS의 관계, 이런 걸 보면은 이 물속의 부유 물질이 전부 식물 플랑크톤이다라고 하는 가정이 처음에 TSI를 만들 때 시작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호수에서 보면은 이 클로로필과 SS가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 곳들이 있죠. 여기는 뭐냐면은 SS는 높은데 클로로필은 낮다. 그것은 뭐냐면 무기 부유 물질 또는 드브리가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호수에서는 그 칼슨이 TSI를 만들 때 적용한 가정과는 조금 다른 곳들이 있고 해서 계수가 다르다, 이런 것이죠. 이거 투명도와 클로로필의 관계를 보면은 요런 그 역함수 곡선을 보이는 것이 이제 자연호에서의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식물 플랑크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곳, 비정상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를 좀 조정해 가지고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그 TSI 코어라고 해서 내가 그 2010년 이전에 이제 만든 것인데요. 그때 COD 클로로필 TP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도를 사용하지 않았죠. 칼슨이 만든 TSI에서는 투명도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투명도를 안 썼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흙탕물이 많이 들어와서 투명도는 낮은데 사실은 무기 부유 물질이 들어온 것이고 부영량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도가 좋은 지표가 되지 않는다. 또 하나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질 기준에 투명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도를 측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 등급에서 COD를 사용했기 때문에 COD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COD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COD가 들어간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유기물이 많으면은, 자, 유기물 가운데는 호수 내에서 생성된 식물 플랑크톤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간 유기물이 있죠. 그 외부에서 들어간 유기물은 COD로 측정이 됩니다. 내부에 사는 식물 플랑크톤은 클로로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게 좋겠다. 자연호라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물의 양이 많지 않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의 양만 측정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인공호에서는 내부에서 생성되는 식물 플랑크톤 외에도 외부 기원 유기물을 중요하게 보아야 되겠다 해서 또 특히 상수원으로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쓰일 때는 그 난분해성 부식질이 중요한 그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난분해성 부식질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COD, 나중에는 이게 TOC로 바뀌게 되는데 TOC 하고 클로로필, TP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외에 투명도, 탁도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 지표로 제안을 했었죠. 투명도는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다. 또 요즘 그 탁도계가 많이 보급돼서 탁도를 많이 측정하니까 투명도 대신 탁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상관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TSI 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클로로필, TP, COD, 투명도 이런 값이 이런 값을 보이는데 부영량호라면은 대략 여기 한 50 정도의 값을 넘어가면은 부영량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클로로필이 약 한 10mg per 큐빅미터 정도 됩니다. 그걸 넘어가면은 9에서 10을 넘어가면 이제 부영량호라고 보자. 9나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 유럽의 기준보다는 조금 높아요. 근데 높게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호수들이 대체로 부영량합니다. 우리는 그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농업 활동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부영량 정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기준 농도를 좀 높인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국형 호수 수질 평가 지수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에코시스템 헬스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호수 생태계 건강성 평가 지표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환경부의 프로젝트를 내가 6년간 수행하면서 이것을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호수를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서는 수질뿐 아니라 어류, 식물 이런 그 생물상도 같이 고려해서 그 평가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수질을 평가하는 항목을 Lake Water Quality Index LQI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것이 여기 보면은 2014년도에 논문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Water Quality Index for Lake and Reservoirs in Korea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호수를 대상으로 상대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그 TSI 이런 것은 절대 평가의 개념이죠. 절대 평가로 예를 들어서 클로로필이 10을 넘어가면은 부영량호다. 그러니까 부영량호는 50점 이상의 점수를 준다. 그런 그 개념인데, 절대 평가의 개념인데, 이 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생태계 건강성, 이 수질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빈영양호, 부영양호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그 통용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부영양호라고 보자, 뭐 이런 그 절대평가의 기준이 있었는데, 어류의 군집이라든가 수생식물 군집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절대평가의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그 인공호를 대상으로는 그 거의 뭐 평가 지표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해서 우리나라의 호수를 대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상대평가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저가 0점, 최고가 100점 이런 평가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호수 중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나쁜 것은 0점, 우리나라 호수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100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호수 중에서 메디안 정도의 점수를 내면은 50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메디안 정도를 50점을 주고 최저를 0점, 최고를 100점 이렇게 주어가지고 분포 점수를 만든 것이죠. 이때 그 사용한 지표는 TOC, TP, 클로로필, 탁도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TOC는 앞서 한국형 지표에서 COD를 사용한 것과 유사한 그 개념이죠. COD가 TOC로 이제 지표 항목에 다 전환이 되고 있고 TOC가 측정이 훨씬 쉽습니다. 자동 측정이 가능하고 해서 이제 TOC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기원 유기물의 지표입니다. 상수원수의 수질을 평가하는 데는 BOD로 측정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 휴믹 서브스탄스가 중요한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TOC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의 수질을 단순히 거기 야생동물이 사는데 적합한가, 야생동물의 다양성이 높은가만 본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의 이수 목적의 편의성도 고려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호수들은 또 4대강, 5대강 전부 상수원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수 목적의 편의성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TOC를 평가 항목으로 넣었다. 이것이 이제 외국에서 쓰는 자연호에서 생태계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사실 그 휴믹 서브스턴스는 좀 많더라도 생태계에 해가 없어요. 그런데 상수원으로 쓸 때만 문제가 되죠. 그래서 TOC를 넣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클로로필, TP, 또 투명도 대신 탁도를 집어넣습니다. 탁도는 기계로 쉽게 잘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0에서 100 사이의 상대 평가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나쁜 거는 0점, 제일 좋은 건 100점, 메디안이면 50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호수를 조사를 했어요. 몇십 개 호수를 조사해서 큰 호수, 작은 호수, 뭐 부영양호, 빈영양호들을 다 조사해서 데이터들을 이 플로트 해가지고 그 분포 함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호수에 대해서 분포 함수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함수들을 가지고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제일 나쁜 건 0점, 제일 좋은 건 100점이 되게. 그래서 1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나쁜 거는 0점이 되도록. 근데 요 값은 요 내부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요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TOC 농도가 높으면은 나쁜 점수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1에서 뺀 값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100을 곱해서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만든 겁니다. 이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거기다 100을 곱하면 0에서 100점 사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TOC, 클로로필, TP, 탁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점수를 내고 에버리지는 이 네 가지를 이제 평균을 낸다는 거죠. 이 외에도 또 부영양화를 평가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호에서는 이 봄에 스프링 턴오버가 일어날 때 인농도가 얼마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항목이 되는데,
이 스프링 턴오버가 일어났을 때 호수가 완전히 혼합이 돼요. 그러면 그때 인 농도가 그 후에 워터 블룸이 일어나는 스프링 블룸이 일어날 때 블룸을 그 LG의 농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게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자연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자연호에서는 이게 좋은 지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이 언제 많이 들어오느냐면 여름에 홍수 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조류 밀도가 언제 높아지냐면 홍수 끝난 직후에 비 온 직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 몬순 블룸이라고 그 논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름을 몬순 블룸이라는 이름을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몬순 블룸 때의 밀도가 중요한 한 항목이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산소 소비 또 생물 지표 뭐 하천에서는 부착조류 등등 여러 가지의 그 부영양화 평가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부영양화 정도를 육안으로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본에서 제안한 것인데 이 녹조 현상이 일어났는데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걸 뭐 굳이 측정하지 않더라도 육안으로도 이 녹조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단계를 만든 겁니다. 남조류가 전혀 없는 맑은 물 단계에서 네트로 보면은 조금 남조류가 몇 셀씩 나온다. 그 다음에 조금씩 흩어져 있는 그런 정도로 보인다. 이건 조금 콜로니가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진한 녹색으로 보인다. 뭐 우리나라에서 보통 녹조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레벨 3이나 레벨 4 정도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심해지면은 수면에 떠오른 그 남조류가 매트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부 아주 심한 저수지에 가면은 바람에 녹조 현상이 일어난 그 남조류 세포가 동쪽으로 밀려갑니다. 서풍에 의해서 동쪽으로 밀려가서 수면에 덮여가지고 이렇게 스컴이 만들어지고 스컴이 지나면은 말라 죽어요. 그래서 말라가지고 허옇게 변색되는 이런 단계로 0단계, 1, 2, 3, 4, 5, 6, 7 이렇게 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영양화의 평가 지표, 한국형 평가 지표를 소개했습니다.